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 앤 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장을 조금 더 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줄 전문가님의 코인 클래스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기초 개념부터 참고 지표 그리고 활용법까지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크립토 시장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실전 적용이겠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이 선별해 오신 히든 코인을 통해 만나보면서 자세한 전략까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은 5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다 알차게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숨이 푹푹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 코인들이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8%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는 7만 6천 달러 선 소폭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7만 5천 달러 부근까지도 내려갔었다가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내림세 보여줍니다. 17% 넘게 빠지면서 현재는 1,500달러 밑에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1,500달러를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반등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17% 가깝게 빠지고 있으면서 현재는 1.75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달러가 주요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현재는 그 지지 라인마저 무너진 상황이죠. 그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6% 넘게 빠지면서 현재는 1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는 점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주요 알트코인들까지 큰 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가 빨리 지나가고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살펴봐야 할지 전문가님과 세밀하게 한번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헤드라인 통해서 하나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사상 처음으로 1제타 해시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해시레이트는 채굴자들이 네트워크에 투입하는 컴퓨팅 파워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더 많은 채굴자가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채굴자가 많아질수록 채굴의 난이도도 높아져서요. 결국에는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해시레이트가 지금 네트워크 설립 16년 만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높은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표가 가리키는 상황은 나쁘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가격 하락세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해시레이트, 뭔가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아직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신뢰도는 높구나라는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채굴 난이도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브라질 최대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달러의 패권도 강화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국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브라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었는데 만약에 이제는 로컬 통화 기반이 되면 달러에 대한 의존성도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편의성도 높아지고 접근성도 좋아질 수 있겠죠. 브라질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50분까지 다뤄볼 예정인데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얻고 싶으신 분들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열려 있을 예정인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야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관련된 얘기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월요일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 텐데요. 안나쌤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코인 시장 요점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코인 과외 선생님 안나쌤입니다. 조금 전에 코인 시황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이런 시기일수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나 이제 투자 좀 그만해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격이라는 게 쭉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조정을 겪어가면서 길게 봤을 때 우상향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잖아요. 코인 클래스와 함께 옥석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히든 코인까지 방송의 끝에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말 그대로 휘청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때일수록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여태까지 혼자서 대응해 보려고 하다가 속수무책으로 손실만 키웠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지금부터 50분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안나쌤은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앤 트윗 만나볼 텐데 그 안에서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실 거잖아요. 네. 이 X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뉴스와 함께 꼭 챙겨보셔야 할 게 바로 X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 트위터인 X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 트럼프를 포함해서 일론 머스크 등등의 인물들이 이 X의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X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만 콕콕 집어서 챙겨보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바로 그 X 도대체 뭐야? 이 코너입니다. 제가 중요한 트윗들 모아서 가지고 와서 이 트윗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트윗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트윗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트윗으로는 유튜브와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암호화폐 전문 인플루언서이자 트레이딩 분석가인 크립토 로버의 트윗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포스팅을 올렸어요. Billionaire Max Keiser says it's confirmed China is buying Bitcoin. 억만장자인 맥스 카이저가 중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맥스 카이저가 언급한 중국의 비트코인 매입.
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또 경제적 의미가 굉장히 큰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이번 트윗의 핵심 인물인 이 맥스 카이저라는 사람은 미국의 금융 저널리스트면서 투자자 그리고 대표적인 비트코인 전도사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비트코인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엘살바도르의 이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 채택이 되는데도 깊이 관여를 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중국의 비트코인 매입 확인이라는 말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정치적, 글로벌 금융 흐름까지 꿰뚫는 시선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트윗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먼저 글로벌 매수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요. 어떤 사람, 옆집 형, 누나가 비트코인을 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 경제 대국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나 이런 뉴스가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우리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안 사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도 비트코인의 정치적인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 금융 전략 도구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달러 패권의 균열을 내려고 하는 국가들 그리고 경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중립적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까지 움직였다는 건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진짜 글로벌 자산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그리고 제도권 유입의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ETF든 이 비트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더 높여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우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위기 하나로도 ETF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거나 아니면 기업 회계상의 자산 편입 정책적인 변화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국이 산다는 뉴스 한 줄이 전체 체온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이제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게 아무래도 비트코인 지금 차트를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차트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함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상승의 트렌드를 가져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트윗을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면 일단 미국, 중국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금도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하락한 것과 같이 비트코인 역시나 최근에 단기간에 급격히 쏟아져 내린 모습입니다. 이전에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게 이 75K 부근이거든요. 그래도 75K를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 그래도 지금 하락이 굉장히 깊게 나왔는데 이전보다 거래량이 막 크게 상승하지는 않은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오히려 낙폭에 비해서는 거래량은 좀 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도 압력이 극심하지는 않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간의 급락이 이 하락세가 완전히 멈췄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 단기 하락세가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진입하시기는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요 지지 라인으로 체크를 해드린 이 75K 라인의 지지를 받고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더블 바텀 패턴, 그러니까 쌍바닥이 잡히는 모습. 지금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고요.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또 꼭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게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거래량 체크 하시면서 신규 진입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트윗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트윗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윗 역시 비트코인 관련한 이슈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두 번째 트윗은 이제 크립토 로버의 트윗인데요. 트윗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Bitcoin mining difficulty just hit a new ATH. This is bullish. 자,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ATH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지금 강세 신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채굴 난이도라는 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을 해내는 데 필요한 계산의 복잡도를 의미합니다.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채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네트워크의 보안성 그리고 안정성이 강화되었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해요. 채굴 난이도 상승, 왜 호재일까요? 일단 네트워크 보안이 더 강해집니다. 채굴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건요. 비트코인 블록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장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걸 의미를 해요. 단순하게 어려워졌네 이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지금 엄청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이 훨씬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 뜻은 누가 해킹을 하거나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훨씬 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런 기술적 안정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코인 안전한가?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 채굴자들이 지금 시장을 믿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이 난이도라는 게 채굴자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높아지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계속 뛰어들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채굴자들이 아무데나 돈을 넣지 않습니다. 지금 예전처럼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지금 기계만 돌리려고 해도 전기세, 장비비, 인건비까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채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더 나간다. 그러니까 나 채굴에 참여할게. 이런 뜻이거든요. 채굴자들이 들고 있는 내부자 신뢰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가격 상승 전에 나오는 신호라고도 보고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라는 게 지금 ATH,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전에도 강한 상승 전환이 나오기 전에 자주 등장하던 지표인데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대부분 채굴자도 빠지고 이 난이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돈들이 지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가격보다 지표가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보안성이 강화되고 있고 채굴자들도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인 흐름도 지금 상승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트윗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트윗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트윗인데요. 먼저 이 트윗을 올린 계정 investing.com, 아무래도 금융 쪽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investing.com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찾아보는 글로벌 경제 데이터의 허브예요. 이 미국의 주식시장부터 원자재, 암호화폐, 외환시장까지 모든 자산군의 차트나 뉴스, 분석, 또 캘린더 기능까지 전부 제공을 하는데요. 특히나 트레이더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실시간 금리, 실업률, 인플레이션 지표 등을 참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9%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차트 이미지까지 덧붙여서 올렸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라는 뜻이겠죠. 국채 수익률은 이자예요.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죠.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오르게 됩니다.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지금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채권 지금 많이 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유동성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게 합니다. 국채 금리가 지금 이렇게나 뚝 떨어졌다는 건요. 시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연준 다시 한번 금리 내릴 때 되지 않겠어? 금리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됩니다.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물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머리도 하고 그렇겠지만 예전처럼 은행에 돈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쪽으로도 이 자금이 흘러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수익률 하락은 비트코인이 다시 달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도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경제가 둔화할수록 대체 자산이 선호될 수가 있어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자들이 지금 위험 회피를 위해서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결국에 미국 경제 앞으로 좀 둔화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심리가 슬슬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뭘 찾냐면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 되겠죠. 실제로 과거에도 국채금리 하락에 경기 둔화 우려가 더해졌을 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처럼 움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표가 긴축이 끝난 후에도 본격적인 상승장 신호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이건 좀 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 건데요.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다음 사이클은 완화 정책, 그리고 자산 가격 회복 구간입니다. 코인 시장이 특히 이런 전환기에 강했어요. 2019년, 2020년처럼요.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금리, 이제 국채 금리 하락은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위험 자산에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준비 신호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시 지표 하나하나가 이 시장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X 세 가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 중국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매입이 이제는 대세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채굴 난이도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점이기 때문에 글로벌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은 조금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도요. 하락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배워봤었던 거래량을 한번 봤을 때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실리지 않는다면 중장기로 이어지지는 않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드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될까? 나는 어느 시점에 신규 진입을 해야 할까? 아니면 언제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은 코인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에서 만나보는 내용들의 추가적인 세세한 내용들 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24시간 동안 시장에 관련된 얘기들 더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X들, 트윗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뉴스 기사들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브라질 최대 은행에서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이유가 단순하게 은행에서 하나의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질 금융 시스템이 이제는 디지털로 전환된다. 브라질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의미를 갖는 이 소식이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이타우가 현재 5,5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브라질의 최대 은행이에요.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83조 원에 달합니다. 꽤 크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 한 발 내딛기도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그것도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에 연동이 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CBDC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고 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요 은행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타우가 지금 시점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열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타우가 주목한 점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인데 사기 위험을 줄이고 중개 없이도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가 되는 이 원자적 거래라는 점에 주목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어떤 걸까요? 브라질의 국내 규제인데요. 지금 브라질 정부가
공개협의 111이라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활용 범위나 전송 방식 그리고 특히나 자기 보관 지갑을 통한 외화 송금을 지금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타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랑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식을 찾아보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고려 상태라는 점도 알아둬야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사실 이미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 70% 이상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브라질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이미 작년에 30억 달러를 넘었어요. 와.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미국 달러에 연동이 된 USDT, USDC 같은 이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브라질 로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외화와의 이 갭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 안 좋을 게 없습니다. 환율 리스크도 최소화되고 네. 국내 결제 편의성 당연히 좋아지겠죠. 음. 여기에 금융 접근성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건데 자체 발행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한다는 뉴스가 가지는 의미를 제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전통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웹3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타오가 그냥 은행이 아니라 남미에서 최대 은행이거든요. 이렇게 큰 은행이 이제 웹3에 진입을 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첫 번째 로컬 대응이라는 그렇죠. 점이에요.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달러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타오가 자국 통화인 헤일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 중이라는 겁니다. 환율 리스크도 회피하고 국가의 주권 강화 그리고 내수용 결제 인프라 등 다양한 목적과 연관이 되는데 로컬 경제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세 번째로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흐름에 응답을 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지니어스 법안이 논의가 되자마자 이런 소식이 들렸다는 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지금 규제 움직임에 굉장히 세밀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좀 준비하고 있다,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조금 규제적인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규제가 생기면은 대형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호재예요. 오. 왜냐하면 규제가 생기면 진입 장벽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네. 오히려 규제가 없을 때는 언제 또 날 제재할지 몰라. 어떤 건 된다고 했다가 어떤 건 안 된다고 했다가 이런 불안감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규제가 생겼으니까 아,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규제가 생기면 아, 정부가 어떤 것까지는 허용한 사업이니까 우리도 이것까지는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죠. 실제로 피델리티나 골드만삭스, 제이폴 모건도 네. 이제 암호화폐 쪽에 원래 한 발 좀 물러서 있다가 맞아요. 규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참여를 뛰어들었죠. 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브라질의 금융 포용성 그리고 디지털 금융 확장에 대한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어요. 브라질의 인구수의 상당수가 은행 계좌가 없거나 오. 아니면 금융 서비스에 굉장히 제한적 접근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타오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금융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이 나서면 옆에 나라들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따라가야겠죠. 네,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같은 이웃 국가들도 앞으로는 이 디지털 화폐 경쟁에 함께 참여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전체가 CBDC 아니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또 조금 부러운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조금 국가 차원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브라질은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 인터뷰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 레이어 제로 랩스 CEO인 브라이언 이 펠레그리노가 인터뷰를 오늘 했어요. 네. 이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 정부가 달러에
그 글로벌 금융시장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최고의 도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트로이 목마면서 뱀파이어 어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왜 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많죠?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한국에서 잘 쓰이지 않는 비유법인데 네. 이 비유법을 쓴 이유가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트로이 목마라는 게 겉으로 볼 땐 그렇지 않은데 깊숙이 침투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뱀파이어 어택이라는 것도 서서히 상대를 약화시키면서 아하. 주도권을 가져간다. 뭔가 독이 이런- 싹 퍼지는 것처럼 네, 스며든다라는 맞아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영어 시간 같죠? 그렇네요. 상당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이제 테더예요. 테더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캐나다나 독일보다도 더 많은 미국 국채를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곧 미국 국채 유통, 다시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이 자본시장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특히나 라틴 아메리카 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같은 이 고인플레이션 국가들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는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아, 우리나라 돈 못 믿겠으니까 차라리 달러를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 지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달러인데요. 은행 계좌나 중개인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인터뷰에서 트로이 목마, 뱀파이어 어택 이런 비유 모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통화를 대체하거나 잠식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강조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나라들에서 자국의 통화 대신에 디지털 달러로 자리를 잡으면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과거에는 우리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네. 군사력 끌어오고 무역 협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수단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스마트 계약 하나, 토큰 하나로도 달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사실 무언가가 퍼질 수 있는 시대잖아요. 네, 확실히 맞아요. 그걸 활용을 하고 있네요. 네, 요약을 해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단순히 암호화폐가 아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도 정리가 돼볼 것 같은데요. 향후 몇 년 동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규제가 되고 또 어떤 나라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글로벌 통화 체계의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얘기 더욱더 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스며드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나쌤이 더욱더 친절하게 꼼꼼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이슈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클래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립토 시장과 조금 더 친해져 볼 수 있는 시간, 코인 클래스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부터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래량부터 추세 변곡까지 배웠었는데 이게 조금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서 그걸 맞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오늘 좀 이해가 힘드시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앞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세와 변곡 굉장히 짧게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추세 어떤 거라고 했죠? 차트가 움직이는 방향성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쭉 가는 방향성을 우리가 추세라고 하고요. 이 추세라는 거는 변화입니다. 당연히 계속 우상향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일정 구간에서는 힘을 다하기 마련이고요. 추세가 더뎌지면서 언젠가는 또 반대 방향으로 꺾이기 마련이겠죠. 그렇죠. 이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차트와 캔들의 지속성을 추세라고 하고요. 상방일 때는 상방 추세, 하방으로 내려올 때는 하방 추세, 그리고 이쪽 반대 방향으로 전환되는 점을 우리가 변곡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매매 접목을 해서 유형을 나눠보자면 차트의 이제 추세의 순응에서 추세의 방향성에 올라타서 매매를 하는 걸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쪽으로 쭉 가고 있으니까 이쯤에 진입해볼까? 이쯤에서 매수해볼까? 라는 걸 이제 추세 매매라고 하고요. 반대로 차트의 변곡점, 이쪽을 포착해서 추세가 반대로 꺾이는 부분을 잡는 걸 변곡 매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추세와 거래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배워봤었죠. 네. 추세가 이어져 오다가 힘을 다해서 변곡이 임박했을 때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요. 네. 추세의 힘이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더 갈 수 있어 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 특히나 이전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전보다 거래량이 확실히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변곡 이후에 추세의 초입 부분에서 실리는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이 추세가 얼마나 갈 것인가, 굉장히 단기적인 추세인가 아니면 좀 쭉 끌고 갈 큰 추세인가 라는 것도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추세의 시작점에서 확연하게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 이제 상방이든 하방이든 일정 방향으로 추세가 굉장히 오래 가고요. 위아래로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도 배우고 차트상 추세와 변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보려고 해요. 그중에서도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들어보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기사나 아니면 방송만 보셔도 자꾸 뭐 비트코인 강한 저항 속에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저항에 지금 막혀 아니면 도지코인 지금 지지 테스트 중 뭔데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야 나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 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오늘 개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지지라는 건 주식이나 코인의 가격에서 더 이상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 보시면 이 밑으로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기 때문에 이걸 네.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저항선은 이제 차트상 이 캔들의 고점과 고점을 이은 건데요. 이렇게 이어지겠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 가격 이상으로는 항상 차트가 좀 올라가기 힘들어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해요. 네. 저항이 너무 세다라는 말 들으셨다면 그렇죠. 현재 아니면 이후의 가격이 이 자리를 지금 가기가 힘들어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저항선은 뭔가 조금 보이지 않는 천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네, 비유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랑 저항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시세가 굉장히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한다면 이전에는 이쪽을 만약에 차트가 이만큼 올라와 버린다면은 그렇다면 이전엔 저항선이었지만 이후로는 이 가격이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저항선이 오히려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제가 히든코인에서도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은 앞으로 차트를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만나볼 수 있는 관심 코인, 히든 코인에서도 조금 적절하게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나 이거 배웠는데 하고 그쵸. 기억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뿌듯할 것 같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지지와 저항선은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해드린 것처럼 차트상 일직선일 수도 있지만 꼭 일직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선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평행선 아니면은 사선, 이동평균선상의 지지 저항 구간이 나온다면 또 곡선으로도 만들어지거든요.
상승 추세에서의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서는 이 추세 안에서 저점을 이은 선들이 이 지지선이 됩니다. 주로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네. 하락 추세에서는 위에 있는 선을 저항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은 상승을 하다가 계속 저항선에 맞아서 내려오고 또 네. 리테스트하고 저항선 맞아서 내려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그 반복 지점들을 잇다 보면 지지 저항선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 개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가 내일 수업에서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거래량이 갖는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실전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거든요. 사실 실전 활용법까지 오늘 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기대하셨을 텐데 네.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내일 할 거니까 꼭 내일 이 시간에도 코인 클래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배운 지지와 저항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요약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코인 정보방에서 요약본 받아보시면서 집에서 이 오늘 배운 내용들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보는 뉴스 기사 안에서도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는 지지, 저항,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정확한 정의를 한번 들어볼 수 있었죠. 보이지 않는 천장에 계속해서 부딪혀서 내려오는 게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지선이다라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약본을 코인 정보방 안에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니까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새롭게 배운 내용이 있다 보니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코인들도 만나봐야겠죠. 안나쌤의 관심 코인과 그리고 히든 코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관심 코인들 가져오셨을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수익이 안 날이란 법은 없잖아요. 그럼요. 수익이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해서 안나쌤이신데 네. 관심 코인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관심 코인 사실 구면인 코인 가지고 아, 왔습니다. 그래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바로 전 방송이죠. 네. 이때 소개해드렸던 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 애프터 케어 개념으로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2030원대 구간에서 관심 코인으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의 2200원 이상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관심 코인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지금 들어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조금 조심스럽게 2200원 라인을 분기점으로 해서 여기 상방 돌파하면은 열려 있다라고 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실시간으로 체크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때 진입을 하지 못하셨을 거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때 들어가셨으면 주말 사이에 굉장히 15%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들고 오면서 이 차트 분석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200원대 라인 주말에 완벽하게 돌파 성공한 모습이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2,400원 넘게 15% 넘게 올라갔었는데 이 위쪽에 지금 가격이 안착을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것이 지금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오늘 방금 배운 전에 내용이네요. 배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마침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2,200원대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시도가 있었지만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래도 위쪽에 이제 저항선이라고 할 만한 구간이 이 위쪽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거래량이 붙지 않은 상승 시도가 악재로는 작용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0원대 라인에서 숨 고르게 하면서 모멘텀을 지금 응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항선이 있는 구간에서 만약에 이쪽에서 거래량 크게 붙었는데 실패를 했었다라면은 오히려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어야 하는데 뚜렷한 저항성이 없는 구간에서 지금 약간의 슈팅은 나왔으나 큰 거래량이 없던 모습. 여기에 슈팅 이후에 지금 하단에 2,200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와서 거래량 동반한 슈팅이 나와준다면 2,500원대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도 살아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오늘 배운 내용이 딱 적용될 수 있는 지난주 코인이었죠. 솔레이어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항선으로 일컬어졌던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으로 확인이 되려는 듯한 모습 포착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 코인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심 코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두 번째 코인은 어떤 코인일까요? 네, 두 번째 코인으로는 바운스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차트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운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초부터 이제 상방 추세가 나왔는데요. 히든 코인이 이제 한 3월부터 시작했으면 제가 이 코인을 가지고 왔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네, 3월 21일에 이제 신고가 10만 원까지 갱신을 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고가권에서 상승분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굉장히 빠르게 그렇네요.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한 번도 반등 시도조차 없이 지금 네. 18,500원까지 내려왔어요. 다 털린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하면은 오히려 깔끔하게 다 털렸으니까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건가요? 네. 오히려 지금 만약에 계속 반등 시도를 하면서 내려왔으면 안 가지고 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멘텀을 소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구간에서 차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다. 현재는 바닥권에서 18,500원대 라인을 지지선을 삼아서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18,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붙은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 그래도 25,0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을 것 같다. 짧더라도 슈팅 구간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손익절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실시간 단기성 거래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관심 코인의 경우에는 손익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코인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두 번째 바운스 토큰 한번 만나봤습니다. 급격하게 내려온 만큼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자세한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전략과 함께 단기적으로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관심 코인들도 물론 좋지만 이것보다 더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입니다. 그 어떤 코인들보다 선별해서 가지고 오신 만큼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히든 코인은 어떤 걸까요? 히든 코인 바로 만나볼게요. 네. 히든 코인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타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매물 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중간중간에 반등 시도 있었지만 큰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모습이었고요. 네. 현재는 상승 추세 발산 이전에 과거의 수렴 기간을 거치면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와 줬습니다. 바로 오늘 유의미한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이전 캔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장대 양봉을 그려낸 모습이 보이실 그러게요. 거예요. 갑자기 고층 건물이 우뚝 섰어요. 네, 오늘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양봉을 세웠지 궁금하시죠? 이게 지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지금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상관없이 거시적인 트렌드와는 별개로 이 코인만의 차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여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 가지고 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지지라인 지금 지켜주고 있다. 오늘 대량 수급 들어오면서 양봉을 세웠고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호재성 슈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본인만의 자리를 개척해 나갈 코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 역시나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방에서 바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아시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히든 코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향기롭게 피어날지 코인 정보방에서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딱 공략해보기 좋은 코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힘을 이겨낼 만한 개별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그려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호재가 어떤 건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전략은 어떤 건지 더욱더 궁금하시겠죠. 이 모든 전략들 코인 정보방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시장이 흔들릴수록 참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옥석가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코인 그리고 관심 코인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 정보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네, 어려운 시장 안에서 길잡이가 되어주실 안나쌤과 계속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